여기 길 막지 말라니까 몇 번을 말해요. 쾅! 쓰레기 봉투가 경비원 앞으로 날아들었다. 빌라 입구 앞. 아침 햇살이 채 따뜻해지기도 전이었다. 고급 SUV에서 내린 남자는 얼굴을 찌푸린 채 소리쳤다. 진짜 꼴 보기 싫다니까. 아침부터 짜증나게. 경비원 윤재호는 조용히 몸을 숙여 봉투를 주었다. 그 손은 거칠고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행동엔 분노도 겁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일처럼 몸이 반응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죄송. 뭘 잘했다고 자꾸 죄송이야. 똑바로 하라고 좀. SUV 남자는 다가와서 손으로 경비원 재호의 어깨를 밀쳤다. 순간 중심을 잃은 재호가 뒤로 휘청이며 봉투를 떨어뜨렸다. 쓰레기 봉투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의 바지 끝을 적셨다. 아 진짜 보기 싫다. 이 장면을 목격한 201호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커튼 너머로 조용히 눈을 떼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경비원은 그냥 투명한 존재였다. 경비실 안. 커피포트가 끓어오르는 소리만 맴돌았다. 윤재호는 조용히 손등을 주무르며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문득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선우빌라 건물 지분 계약서. 그는 몇 초간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 공문 하나가 도착했다. 선우빌라 매입 관련 소유권 이전 공지. 대부분의 입주민은 관심도 두지 않았다. 누군가는 요즘 부동산 장난 아니네 하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경비원 윤재호는 공문이 놓인 탁자 위를 오래 바라보다가 자신의 오래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조용한 사무실 안. 그는 오래된 파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건축 도면과 계약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건물 준공 허가서부터 건설 당시의 도면, 그리고 오래전 투자자 명단까지. 오래된 사진 한 장도 있었다. 양복을 입은 젊은 윤재호가 지금의 이 빌라 앞에서 웃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빌라 입구. 강민석, 그 남자는 여전히 무례했다. 여기 주차 유도도 못해요. 관리비가 아깝네 진짜. 윤재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오늘은 많이 덥겠네요. 그 말에 강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잠시 후 빌라 앞 벤치에 앉은 경비원 윤재호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 소식이 흘러나왔다. 서울시 강북지역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기존 소유주와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경비원 윤재호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무릎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폈다.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대하는가지. 그의 시선은 빌라 위로 높게 떠오른 태양을 향해 멈췄다. 그 눈빛은 언젠가 이곳을 세우던 그때처럼 깊고 단단했다. 김경비. 또 전단지 안 치웠어요. 비오는 아침 우산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입구를 정리하던 경비원 윤재호를 향해 또다시 강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다. 아침부터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네. 이게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하나를 발로 밀어 경비원의 발치에 내던진다. 일 좀 제대로 하라고요. 월급 받는 거잖아요. 경비원 윤재호는 말없이 그 종이를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그 움직임엔 전혀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슬픈 연민에 가까웠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몇몇 주민들이 현관 유리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다. 201호 아주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커튼을 젖혔고 501호 초등학생 민우는 우산을 들고 망설이다 조용히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할아버지, 이거요. 민우가 내민 우산을 받은 윤재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민우야, 넌 항상 따뜻하구나. 그 순간 301호 젊은 부부가 현관을 지나가며 민우를 끌어당기고 한마디 한다.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윤재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비보다 차가웠다. 그날 오후 경비실 책상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윤재호입니다. 네, 등기 이전 절차 마무리되었다고요. 확인 서류는 이번 주 안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는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상자에서 붉은 인주가 든 도장을 꺼내 천천히 닦았다. 다음 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린다. 강민석은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솔직히 이 건물 요즘 가치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우리끼리 새로 리모델링해서 나눠 쓰는 게 낫지. 소유주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경비는 교체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경비들도 많은데 이야기를 듣던 주민들이 수군거린다. 경비원 윤재호는 회의실 옆에 놓인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며 말없이 그들을 바라본다. 조만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겠지.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입주자 회의가 끝난 날 저녁, 강민석은 흡족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는 경비실을 힐끔 쳐다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 결과 괜찮았죠? 이제 저 노인도 슬슬 자리 비워야죠. 같이 타고 있던 302호 남자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양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가끔 되게 똑똑해 보이던데. 똑똑. 경비가 무슨. 그냥 평범한 늙은이에요. 괜히 그런데 의미 두지 마요. 그날 밤 선우빌라 앞 복도엔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경비실 창문을 살짝 연 채 윤재호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손끝이 신문 끝자락을 오래 만지작거렸다. 그가 꺼낸 건 오래된 수첩 한 권.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선우빌라 착공 참여. 설계 및 1호 투자자 윤재호.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공사 중단 위기 사비 투입 결정. 입주자 배치 회의 기록. 잉크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윤재호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첩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오전 선우빌라 정문 앞에 고급 세단이 멈췄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조심스레 경비실로 다가왔다. 윤재호 대표님 맞으시죠? 안건이 확정됐습니다. 등기 이전 공시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전에 내부 서명만 정리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존 계약자들과의 통합 서명은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도면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선우빌라의 기초 배치부터 정원, 지하주차장까지 모든 구조가 그의 기억 속 그대로였다. 이 건물을 내가 세웠지. 다시 내 손에 돌아오는군. 한편 입주민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퍼지고 있었다. 특히 501호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경비 아저씨 예전하고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더 여유 있어졌달까? 맞아.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바로 직접 기사 불러서 고쳐줬다더라. 원래 관리소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니야. 301호 부부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그 나이에 뭘 아느냐는 거지. 그냥 괜히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201호 초등학생 민우는 방과 후에도 경비실 앞을 지켰다. 그는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와 말했다. 할아버지, 어제 말한 도면 그거 진짜예요. 그럼 이 건물 짓기 전에 여긴 밭이었단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우와, 그럼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될지도 모르겠구나. 같은 시간 강민석은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경비원 교체 건의 최근 행동이 수상함. 그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항의도 넣고 주민 설문조사까지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참에 그냥 확 바꿔야지. 늙은이 하나 뒀다가 무슨 일 날지 몰라. 그러나 누구보다 무서운 건 조용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고 있었다. 선우빌라 복도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입주자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건물 산 거래. 설마 진짜? 근데 요즘 행동 보면 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 말투도 눈빛도. 이른 아침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공문 하나가 상황을 확실히 뒤집었다. 선우빌라 소유권 변경 안내 신규 소유주 윤재호. 관리사무소 직원은 공문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든 종이를 덜덜 떨며 다시 읽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곧장 대표회의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그날 오후 단톡방은 아수라장이었다. 진짜야. 저 사람이 소유주라고. 경비하던 분 맞죠? 그럼 민석 씨가 말하던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당황한 강민석은 관리사무소로 곧장 달려갔다. 그는 종이를 붙들고 소리쳤다. 이거 무슨 장난입니까? 윤재호, 경비가 어떻게 이걸 사요?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등기부 등본 원본 확인하셨잖아요.
이건 정식 공문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어딨어요? 무슨 수로? 그건 저희도 잘 모르죠. 하지만 등기상 소유주는 확실합니다. 강민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실 문 앞에 선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결국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윤재호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수작이에요? 그 순간 윤재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주작이라기보다는 정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당신 감히 이 건물을 이 사람들이랑 장난칠 생각하지 마요. 장난은 당신이 먼저 시작했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선우빌라 게시판에는 새 공고가 붙었다. 신규 소유주 주간 입주민 간담회 안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소문은 더는 소문이 아니었다. 간담회 당일 저녁 선우빌라 관리동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정장 차림의 입주민들과 중년 부부, 젊은 세대까지 모두 모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분위기는 낯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윤재호,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채 단상 앞에 섰다. 손에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로 선우빌라의 공식 소유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렸다. 경비로 일하며 지난 3년간 이 빌라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태도,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간의 존중에 대해 말이죠. 그는 한 장의 문서를 펼쳤다. 입주민 현황과 향후 구조 개선안이 정리된 자료였다. 제가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하고 땅을 사고 지을 때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이길 바랐죠. 입주민들 사이에선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일부는 놀라고 일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엄마 손을 잡고 조용히 윤재호를 응시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앞으로 저는 이 빌라를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좌중을 훑었다. 강민석과 눈이 마주쳤다. 강민석 씨, 강민석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 입주자 회의에서 개인 감정이 앞서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져야 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201호 아주머니는 회의실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정말 그동안 몰라 배웠네요. 죄송해요. 윤재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도 올해 돌아왔네요. 그리고 민우가 다가와 소리쳤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파트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민우와 눈을 맞췄다.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그리고 입주자 게시판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선우빌라,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며칠 뒤 선우빌라의 아침 풍경은 이전과 달랐다. 현관 앞엔 꽃이 심어진 화분이 놓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다. 복도는 정돈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인사에도 작은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윤재호는 여전히 복도 끝을 청소하고 있었다. 단지 이번엔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201호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경비실을 찾았다. 말없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작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윤재호는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건 관리비 미남 내역입니다. 주차례 안내에도 응하지 않으셨더군요. 이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강민석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잠깐 깜빡한 건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윤재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입주 규약상 입주민 간 무례한 언행은 경고, 조치 대상입니다. 앞으로 회의 발언은 사전 검토 후만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강민석은 얼굴이 붉어졌고 뒤에 있던 몇몇 주민들의 시선이 곧바로 쏠렸다. 그는 쥔 손을 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처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날 저녁 그는 노을진 복도 끝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선우빌라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뒷짐을 지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이런 따뜻한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